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한 주가 지났는데 코로나19가 아직도 심각한 상황이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좀 퍼진 상태라서 뭐 부산과 한국은 조금 잠잠해지지만 세계적으로는 아주 크게 확산이 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인터넷 그 동영상 강의를 한 주 더 늘려달라라는 공문을 받았고요. 여러분들을 좀 만나 뵙게 되는 시간이 계속 늦어지는 점에 대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2주 차인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실 내용은 마이스 업계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저번 주에는 이제 마이스 산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PCO, PEO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다고 하면, 이번에는 업계에 대한 이제 동향이라든지 뭐 글로벌 트렌드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시간은 마이스 글로벌 트렌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 자료는 뭐 제 자료가 아니라 한국관광공사에서 매년 진행하는 설문조사에 연구 용역의 자료입니다. 그래서 경희대 김철원 교수님의 자료이고요. 아무래도 객관적인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공식적인 자료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한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첫 시간에는 마이스 산업의 글로벌 동향과 그리고 마이스 산업의 이슈가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2016년, 2017년도에는 글로벌 트렌드가 어떻게 나왔는지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회의 장소 선정 기준의 변화인데요. 옆에 보면은 항목이 나와 있고, 왼쪽에 보면은 이제 지도가 나와 있는데, 다 말씀드리기는 뭐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이제 가장 뭐 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정한 지역 장소에 대한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가라는 이제 항목에 북미는 41%, 유럽은 45%, 중남미는 37%,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28%로 나왔는데요. 유럽이 45%로 가장 높고요. 뭐 북미도 근접한 41%에 대한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뭐 보시면 아시는 내용처럼 참가자들이 원하는 니즈가 이제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인프라가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이제 중요하다고 봤고요. 아시아는 상대적으로 이거는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항인 참석자들이 편리하게 비행 혹은 이동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북미는 40%, 유럽은 42%, 중남미 35%, 아시아 태평양은 33%로 이제 유럽 지역이 가장 높게 나왔는데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교통의 접근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공항이 이제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공항에서 내려서 행사장까지의 이제 이동 시간은 얼마인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안전 문제에서는 이제 북미가 13%, 유럽이 37%, 중남미가 28%, 아시아 태평양은 48%로 나왔는데요. 상대적으로 아시아가 이제 안정적인 문제를 좀 중요시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의 장소를 선정을 할 때 북미라 유럽 쪽은 이제 회의 장소에 대한 니즈 충족 및 이제 접근성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아시아가 국가 같은 경우에는 회의 장소의 안전이 보장되어 있느냐. 특히 뭐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총기 소지가 안 되지만은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 총기 소지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치안의 문제도 있을 거고요. 그 외에도 지금 이제 유행하는 코로나 같이 이제 전염병의 이제 뭐 안전에 대한 문제도 있겠죠. 그 외에 뭐 이제 뭐 지진이나 이런 자연 재해 같은 부분들도 고려를 아시아 쪽은 특히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이제 트렌드 중에 효과적인 모바일 앱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스마트폰이 이제 보급화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다 된 상황이고요. 참고로 지금 말씀드리는 주제는 2016년, 2017년도 때 트렌드이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한 4년 전에는 이제 이런 모바일 앱에 대해서 이제 한참 이제 홍수가 터지는 시점이었죠. 그래서 이제 회의 산업에서의 모바일 앱의 수요가 증가하였고, 사실 저도 제 기억으로는 이제 행사를 한다고 하면은 이제 참가자 어플을 만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진행되는 키마 위크 같은 경우에도 아직도 이제 키마 패스 앱이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고객들의 혁신적인 기술 수요가 이제 회의 모바일 앱의 수요 증가로 이어졌고요. 그래서 모바일 앱을 통해서 회의 아젠다 공유, 참석자와 의사소통, 설문조사 및 회의의 성공 여부를 측정하는 기능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어플을 통해서 뭐 발표 자료 이런 거 다 올리진 않고요. 예, 그래서 식순이 어떻게 되고 주제가 어떻게 되고 연사가 누군지 이러한 저희가 리플렛에 반영하는 사전 자료들을 앱을 통해서 이제 공유를 하게 되면은 참가자들이 미리 숙지를 하고 오는 부분에서 굉장히 호응이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이제 앱을 통해서 의사소통 증진의 역할을 한다라고 답을 했던 한 수치가 이제 북미는 41%, 유럽은 43%, 중남미 46%, 아시아 태평양 47%로 대답을 했고요. 그리고 참석자들의 참여도 증진을 이제 도와준다라는 부분에서는 이제 북미 52%, 유로 38%, 중남미 26%, 아시아 태평양은 66%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사전에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 보니까 참석자들이 자기가 필요한 부분들을 사전 점검을 해서 행사 때 좀 더 원하는 니즈를 많이 이제 받아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뭐 네트워킹 활성화 효과, 프레젠테이션 효과 측정, 그다음 행사 전반적인 효과 측정은 약간 좀 다들 미비하게 좀 나온 부분이고요. 참석자들과 변경 및 긴급 상황에 관하여 의사소통을 한다라는 부분에서도 북미 39%, 유럽 40%, 중남미 41%, 아시아 태평양 28%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어플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반응이 굉장히 좋았다가 지금은 점점 소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이제 국가마다 이제 어플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다릅니다.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스마트폰으로 많은 걸 하고 많은 걸 보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행사 앱 같은 경우 일시적인 사용으로 인해서 많이 요즘은 좀 진행을 안 하는 편이고요. 예, 근데 뭐 그 홈페이지에 인터넷이 좀 잘 안 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좀 대륙 간의 인구 밀도가 너무 낮아서 이제 대면이 힘든 경우에는 이런 어플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는 세계적으로 큰 트렌드로 이제 성장을 했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16년도, 2017년도 글로벌 트렌드 세 번째 주제는 공유 경제 서비스를 통한 회의 운영입니다. 여러분들 우버 다들 아시죠? 에어비앤비도 다들 아실 건데, 근데 해외에서는 4년 전부터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나라가 이러한 이제 그 플랫폼의 인지를 받은 거는 제 기억으로 뭐 빨라도 한 2년 전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이게 뭐 글로벌 트렌드이기 때문에 저희가 빠른 것도 있고 좀 늦은 것도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유 경제에 대해서는 이제 다들 아실 거고요. 현대 사회에서 편리하고 효율적인 소비 문화로 이제 자리매김을 하고 이 이벤트 산업에서 공유 경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됩니다. 그리고 향후보다 색다른 경험과 합리적인 가격을 원하는 참가자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관심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하는데요. 사실 에어비앤비가 아직까지도 좀 공유 경제 서비스를 아직까지도 잘 활용을 하고 있어요. 저희도 해외 행사 가면 이제 택시를 타는 것보다 우버를 통해서 많이 이동을 하기도 하고요. 뭐 저희 회사가 2년 전에 이제 괌으로 워크숍 갔는데 그때도 이제 저희 직원들의 각 호텔 방을 잡기에는 너무 비용이 높다 보니까 이제 단독주택 하나를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이제 숙소로 잡았던 적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 마이스랑 공유경제 서비스가 잘 맞아떨어지는 게 이게 일시적이라는 그 카테고리 안에서는 서로가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에어비앤비가 불법이긴 하지만 뭐 해운대 마린시티에 있는 좋은 아파트들도 에어비앤비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모터쇼나 아니면 지스타 같은 경우에는 서울 팀이 뭐 이제 부산 내려와서 이제 한 달 정도를 숙박을 해야 되는데 뭐 개별 이제 호텔 방을 잡기에는 비용이 많이 드니 약간 숙소처럼 뭐 한 70평대의 에어비앤비 이제 공간을 구해서 거기에 이제 모든 직원들이 다 들어가서 휴식을 취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서울에서 데려오는 인력들을 그렇게 공유 숙박으로 인해서 이제 한 방에 한 집에 다 재우는 게 훨씬 비용이 좀 더 저렴하게 들어간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저희 나라에서는 뭐 쏘카를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뭐 탈 시간에만 뭐 차를 렌트하는 경우도 이제 좀 호응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뭐 타지에서 내려오시는데 물론 이제 메인 차량을 하나 들고 오겠지만 직원들이 개인적인 업무를 보려고 차가 필요할 경우에는 뭐 쏘카를 통해서 이제 차량을 렌탈해서 자기가 필요한 업무만 보고 반납을 하는 그런 경우도 마이스업계에서는 많이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공유경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부터 이제 세계적으로 활성화가 됐고
저희 나라는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이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물론 법적인 제재로 인해서 아직은 좀 불법이라는 그러한 이제 그늘 아래에 있지만 언젠가 이게 좀 활성화가 되면 아마 마이스 업계에 대한 이제 소비 패턴도 좀 공유 경제에 많이 맞춰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2016년도부터 17년도까지의 대표적인 트렌드 3개를 봤는데요. 그럼 2018년도에는 글로벌 트렌드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가 참가객 중심의 이벤트인데요. 사실 뭐 이 부분은 그 전부터 중요시 됐었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스마트폰의 발전 그리고 이제 서비스 질의 향상으로 인해서 이게 좀 더 중요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객 맞춤화 전략의 필요성이 대두가 됐고요. 이벤트 개최 지역 참가객의 문화적 배경에 대한 이해, 공간 구성,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고려가 좀 적극적으로 2018년도부터 반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등록 이벤트 운영 시 이메일 회신과 같이 사소한 업무 팔로우를 통해 참가객 소통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약간 일방향적으로 정보만 공지하면 끝난다라는 형태였는데 이제는 이제 좀 뭐 실시간 상담 형태로 뭔가 사전 문의가 오면 거기에 대한 응대를 하는 약간 그러한 커뮤니티적인 부분이 좀 더 강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벤트 개최 전까지 정해진 스케줄대로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지 주요 아젠다를 확인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역 특산물, 전통 음식, 제철 음식 등 양질의 케이터링 서비스를 운영해 참가객 만족도를 개선한다고 합니다. 뭐 이 부분은 뭐 예전부터 계속 진행이 되어 왔지만 요즘 뭐 요리 음식 관련된 이제 관심도가 워낙에 올라가다 보니까 좀 평범하지 않은 뭔가 유니크한 스토리텔링을 붙인 뭐 이러한 음식들을 가지고도 컨텐츠를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신기술을 이벤트 운영에 도입하여 참가객 소통 활성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뭐 그 IT 산업이 워낙에 발전을 해서 이제 뭐 AR, VR을 통한 이제 뭐 그런 체험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기술이 발달을 하니까 컨텐츠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전부터 있었던 것 중에는 이제 뭐 크로마키를 이용해서 내가 뭐 배경을 지정을 해서 사진 포토를 이제 만들 수 있는 뭐 그런 제품부터 해서요. 뭐 그 외에도 이제 AR, VR을 통한 이제 뭐 서비스 그리고 제가 싱가포르에 가서 그 ITB라고 이제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이제 관광 전시회를 갔다 왔는데 거기에 싱가포르 부스에는 이제 되게 신기한 게 있었어요. 그 인형이 있고 그 싱가포르 도시 모양의 미니어처가 있는데 그 인형을 이제 어느 자리로 그러니까 지정된 이제 스팟으로 인형을 옮기면은 그 지역의 이제 360도 파노라마 이제 사진을 볼 수가 있고요. 심지어는 영상이 있으면 영상도 볼 수 있고 소개를 볼 수 있고 인형을 움직일 때마다 이제 설명이 바뀌고 사진과 영상이 바뀌는 이런 시스템들도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이제 그냥 책자로 이제 내용을 보는 것보다 그렇게 봤을 때 이해도 빠르고 신기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기술이 발전되면 될수록 더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벤트 종료 후 운영 성과, 참가객 만족도, 개최 목적 달성도 등 조사 및 분석인데요. 요즘 뭐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구글 독스, 뭐 네이버, 뭐 폼, 뭐 많죠. 온라인으로 쉽게 이제 설문조사를 받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한 통계를 낼 수 있는 플랫폼들이 워낙 잘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는 그냥 종이로 작성을 하고 이제 뭐 해주면 해주는 거고 안 해주면 안 해주고 다시 기재를 하고 뭐 되게 뭐 귀찮은 작업이었는데 이제는 되게 편리하게끔 진행이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들을 활용해서 이제 뭐 니즈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를 할 수도 있고요. 사후 이제 만족도 조사를 할 수도 있고 뭐 개체지 분석이나 다양한 조사 연구에 이제 자료를 취합하는 게 쉬워졌기 때문에 많이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관객 경험 중심의 네트워킹 플랫폼의 장점은 참관객 경험 중심과 온라인 네트워킹 그리고 지식 데이터 생성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뭐 저희 대한민국도 잘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참관객 중심의 이벤트가 글로벌 트렌드로 이슈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8년 글로벌 트렌드 두 번째는 이벤트 개최지 트렌드입니다. 베뉴 트렌드인데 흥미로운 베뉴에 대한 수요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이벤트 개최지를 설정을 하고
참관객에게 영향력을 선사하고 기억에 남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관광객 만족도 증진과 행동의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니크 베뉴 트렌드는 전략적 미팅 경영이라고 하고요. 뭐 예를 들면은 역사적인 유적지와 이제 성, 미술관, 아트 갤러리, 공장 등이 있는데 지금 뭐 저희 나라에서도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은 재작년 여름인가 해운대에서 다 같이 흰색 옷을 입고 하는 파티가 하나 있었어요. 무슨 약간 뭐 화이트 블랑인가 약간 그러한 타이틀의 행사였던 것 같은데 그러한 행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만찬을 백사장에서 한다. 이 느낌을 가지고 되게 이슈가 됐던 부분이었고요. 그 외에도 지금 그 KNN 그 옆에 보면은 이제 월서가트홀이라고 이제 전시 공간이 있는데 예전에는 여기 뭐 디오라마 전시장 뭐 이렇게 했다가 지금은 약간 비세 축제의 형태로 지금 전시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도 이제 대관이 된다고 하고 롤스로이스 이제 그 시연회를 이제 거기서 한번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제 행사 같은 경우에는 뭐 백스코가 가장 행사하기 적합한 시설이지만 반대로 이제 그러한 시설에 염증을 느끼신 분들은 조금 색다른 장소들을 많이 찾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저희 같은 이제 기획사도 좀 수용이 가능하고 시설이 가능한 상황에서 좀 더 유니크한 베뉴를 계속 찾아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제 좀 급부상했던 게 이제 그 마린시티에 있는 더베이 101 같은 경우도 사실 뭐 그 위치가 아니면은 그렇게 좀 니즈가 많진 않았을 건데 이제 약간 마리나 뷰를 볼 수 있다는 그 장점, 그다음에 요트의 계류장이 있다라는 그 장점으로 거기도 유니크 베뉴로 선정이 됐었고요. 그 외에도 여러분들 부산관광공사 홈페이지 들어가면 유니크 베뉴에 대해서 이제 책자를 만들고 소개를 해놓은 게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행사장이 굳이 뭐 백스코여야 된다라는 전제가 사라졌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되고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충렬사에서도 뭘 할 수가 있겠죠. 저희 부산으로 봤을 때. 그리고 뭐 용두산 공원에서도 뭐 많은 행사를 하지만은 거기에서도 좀 기존과 차별화된 이제 행사를 진행할 수가 있고 뭐 야경이 좋은 이제 황령산에서도 뭔가 만찬이라든지 디너 파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가 한 적은 아직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양한 이제 베뉴에 대해서 이제 니즈가 생겨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제안서를 쓰거나 이제 작성을 하실 때 조금 과감한 베뉴에 대한 제안도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2018년 글로벌 트렌드 세 번째 키워드는 안전과 보안인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벤트 기획 과정에 있어서 가장 먼저 고려가 되어야 될 요소이고요. 뭐 물리적 보안과 사이버 보안 요 두 가지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보안은 참관객에게 심리적 안도감 선서 및 만족도를 높이는 방법이 물리적 보안이라 보실 수가 있고요. 참관객 데이터 관리 및 사이버 해킹 사전 예방을 사이버 보안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요즘은 이제 사이버 보안 쪽이 좀 더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왜냐면 저희가 컨벤션을 하거나 그러한 이제 큰 돈을 들여서 세계 사람을 모았는데 중요하지 않은 컨텐츠로 진행을 하진 않겠죠. 아마 보안이 필요하고 그 업계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정말 새로워야 되는 정보들이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보안이 중요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돈을 내고라서 여기 와서 그 내용을 듣는 거고요. 근데 이제 저희 물리적 보안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보장이 안 되면 할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요. 예를 들면은 뭐 저희 도쿄올림픽이 말이 많았죠. 예, 도쿄올림픽이 원전 피폭에 대해서 이제 물리적 이제 위험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일본이 강행을 해서 이거는 뭐 정확한 소식이 아닐 수도 있지만은 일본이 이제 국제기구에 로비를 해서 어떻게든 진행을 하기로 했는데 아직 그 측정하는 수치랑 이런 게 보편적이지 않고 되게 진행할 수 있는 수치의 일부 샘플을 가지고 그렇게 그 수치화를 시켜서 가능하다라고 했다 뭐 이런 기사들도 봤는데요. 뭐 결국에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게 아마 도쿄에서 열리지 않을 확률이 높아지는데 우선은 참가자가 갔을 때 자신의 물리적인 안전이 보장이 되어야지 어떻게든 참석이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안전과 보안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만전을 기할 건지에 대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중요하다고 보는 트렌드고요. 그래서 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실 저희가 제일 힘들지만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고 난 뒤에 이제 더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투자 수익입니다. 예, 투자 수익은 말 그대로 이제 행사를 통해서
리턴을 받는 이제 베네핏이 얼만큼 더 늘어나 있는지, 인센티브가 얼만큼 늘어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벤트가 종료된 이후 개최 성과 및 이벤트 성공 여부 파악을 위한 이제 ROI 분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ROI는 뭐 Return on Investment의 약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전략적 이벤트 매니지먼트의 5단계로 해서 과거 이벤트에 참관객, 참가업체, 바이어 데이터를 기반으로 특징을 분석한다. 현재 자신이 주최하는 이벤트의 위치와 미래 나아가야 할 방향의 차이를 평가한다. 분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략적 이벤트 경영, 계획과 목적을 설정한다. 이벤트에 참가업체, 참관객, 바이어에게 이벤트 평가 지표를 제공하여 피드백을 얻는다. 일반 참관객을 대상으로 이벤트 평가 지표를 제공하여 의견을 수렴한다.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참가자들이 만족을 어디서 했고 만족을 못한 데는 어디서 못했는가, 이걸 어떻게 보완하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계속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설문조사를 통해서 빨리 캐치하고 빨리 보완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건 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보이는 대로만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인풋 대비 아웃풋의 효과인데, 드린 것보다 더 많은 거를 얻는 게 당연한 경제적 이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컨벤션 마이스 쪽에서도 이제 참가객들의 만족도의 아웃풋과 그리고 금전적인 아웃풋 두 가지로 봤을 때 둘 다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하다라고 여기서는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트렌드의 키워드는 기술의 활용입니다. 주최자의 효율적인 이벤트 기획을 가능하게 하고 온라인 네트워킹 플랫폼 활용을 통한 상호 적극적 소통이 가능하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이기 때문에 기술이 계속 자고 일어나면 계속 발전하고 있죠. 그래서 참가객들의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제 기대치가 올라가고, 그리고 기술의 도입과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 예로 이제 VR과 AR, 그리고 AI 등이 있겠죠. 그리고 참가객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제 데이터 관리를 통해서 이제 소프트웨어 활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제 주최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이제 근거 자료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뭐 어플뿐만 아니라 뭐 이러한 이제 기술을 가지고 이제 컨텐츠를 개발해 나가는 부분들도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고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요즘은 빔으로 아트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프로젝트 빔을 가지고 건물 하나 전체를 스크린화 시키면서 뭔가 아트적인 이제 그런 퍼포먼스를 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VR과 AR을 가장 많이 쓰죠. 그래서 예전에 그런 얘기도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시회를 못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VR을 끼고 돌아볼 수 있게끔 이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자라는 의견도 나왔었는데, 근데 뭐 결론적으로는 뭐 이게 그럼 온라인 마켓이랑 뭐가 다르냐, 온라인 홈쇼핑이랑 뭐가 다르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긴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발전이 되면은 굉장히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뭐 지금 뭐 이제 휴대폰에 이제 아이디 비번이 이제 통합화되면서 진행하듯이 한 사이트에 가입을 하면은 내가 가고 싶은 전시회에 사전 등록을 내가 신청 버튼 하나만 누르면은 다 되게끔 뭐 이렇게 지금 개발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그 뭐 얼굴 인식을 통해서 이제 아이디 카드가 아닌 얼굴로 이제 패스하는 경우도 많아지고요. 뭐 안면 인식이 워낙에 지금 중국이 많이 발전하고 있어가지고 이러한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플랫폼 계속 발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뭐 어느 수준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계속 기대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기술의 활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2018년 마이스 글로벌 트렌드의 마지막은 아시아 지역 관광 이벤트 산업이 성장한다는 겁니다. 뭐 저희한테는 희소식인데요. 예전에는 북미나 유럽에 이제 좀 선호도가 높았다고 하면 지금 아시아 쪽이 많이 뜨고 있다라는 게 2018년 글로벌 트렌드네요. 그래서 호텔 부분도 이제 아시아 쪽에 새로 생긴 호텔들이 굉장히 시설이나
질적인 부분이 우수하다고 이제 우수한 호텔이 많이 생겼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신규 기술의 도입도 아시아 쪽이 많이 빠르고, 그리고 아시아의 치안도 굉장히 좋아졌고, 그리고 지역에 따른 특징도 이제 아시아 쪽이 좀 주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사실 대한민국이 치안으로 굉장히 좋다는 얘기는 SNS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고요. 안전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부분에서는 확실히 뭐 한국은 이점을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옆에 보이는 이제 호텔이 싱가포르에 있는 마리나 샌즈베이 호텔인데, 저도 가봤는데 굉장히 호텔 시설이 좋더라고요. 그 외에 이제 주변 인프라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싱가포르이 아시아의 대표 마이스 도시이자 국가인 거는 사실 가보고 나서 뼈저리게 느끼고 왔습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북미 쪽은 사실 뭐 역사가 마이스 역사가 저희 아시아보다는 좀 오래됐고, 어느 정도의 이제 뭐 큰 이제 기간이나 아니면 큰 행사 같은 경우에는 많이 돌았기 때문에 좀 익숙해졌다고 하면 이제 아시아에 대해 관심이 가져지고, 아시아에 대해서 이제 개발 속도나 아니면은 인프라의 안정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아시아로 눈을 많이 돌린다라는 게 마지막 2018년 마이스 글로벌 트렌드입니다. 2019년 마이스 글로벌 트렌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마이스 글로벌 트렌드는 총 10개의 키워드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속 가능성입니다. 뭐 예전에는 이제 그 국제회의나 마이스가 이제 그 수가 중요했다고 보면, 이제는 이제 수보다는 이제 전통성 있게 이어갈 수 있는 행사에 집중을 하자라는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트렌드가 됐고요. 뭐 저도 여기에 동감하는 부분인데,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 질 좋은 것들을 많이 만들고 이게 전통성을 가지고 역사를 가지고 팽창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이라는 키워드가 첫 번째로 나왔고요. 두 번째는 웰리스입니다. 웰리스는 여러분들 흔히들 말하는 웰빙 하는데, 그 웰빙과 의미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사전적 의미로는 신체적, 정신적인 건강이 이제 조화를 이루어서 이제 이게 건강한 이제 육체와 정신을 깃든다, 뭐 이런 내용인데, 말 그대로 이제 신체적, 정서적 이제 힐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그러한 체험들의 중요도가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참가인데요. 요즘 왜 행사장을 아프리카 TV로 생중계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부대 행사를 운영하는 행사들이 많아졌죠. 이 부분도 이제 디지털 참가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뭐 유료 행사의 경우에는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참가비에 뭐 좀 할인된 금액으로 온라인으로 이제 행사장 볼 수 있게끔 한다거나, 아니면 전면 무료로 이제 홍보를 한다거나, 뭐 이거는 이제 주최 측의 의견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요. 그래서 디지털로 온라인으로 이제 컨벤션 행사를 공유하는 것들도 이제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뭐 안 좋은 사건이긴 하지만, 뭐 신천지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뭐 좀 있으면은 자기네들 중요한 행사를 이제 모이지 않고 이제 아프리카나 이제 온라인 생중계로 이제 뭐 진행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뉴스에서 들었는데요. 뭐 저희 마이스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도 이제 뭐 그런 부분은 이제 뭐 컨벤션 사람이 모이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종교적인 컨벤션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렇게 봤을 때는 디지털 참가의 이제 컨텐츠로 변경을 했구나, 이렇게 볼 수는 있죠. 근데 참 신천지라는 종교 때문에 저희가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기억할 만한 경험입니다. 뭐 유니크한 이제 뭐 컨텐츠, 뭐 유니크한 체험, 뭐 이거야 뭐 계속 빠지진 않는데요. 2019년 다가와서는 좀 더 이 성향이 커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해외에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는데요. 내가 유료로 신청을 하면은 그 나라 현지에 있는 집에 가서 그 나라에 계시는 어머님이 해주는 식사를 같이 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제 저녁을 먹는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뭐 저희 나라로 치면 뭐 한 끼 줍쇼 같은 뭐 프로그램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뭐 신청자도 신청을 하지만, 이제 그렇게 우리 집에 사람을 초대해도 된다라고 의사를 밝힌 분들의 집으로 이제 가게끔 서로의 이제 협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만찬을 준비해 주시는 그 주부, 그 집주인은 이제 참가비에 이제 뭐 수수료 때 나머지 부분을 받고 진행을 하고, 뭐 이제 참가자들은 이제 그 현지에서 이제 현지 사람과 같이 식사를 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현지식을 먹고, 그러한 부분에서 메리트가 많다고 합니다. 뭐 저희 나라에서도 어떻게 보면 도입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언어적인 뭐 장벽 때문에 영어가 가능하시면서 음식을
멋지게 하고 집을 사람들 초대했는데 거부감이 없는 그런 분들이 좀 많지는 않겠죠. 아무튼 뭐 그러한 유니크한 이제 컨텐츠들을 계속 이제 트렌드로 나와 있고요. 이거 밀레니얼 세대를 위한 미팅입니다. 밀레니얼 세대가 뭐 사전적으로 제가 찾아봤는데 198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 출생한 세대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뭐 저도 밀레니얼이고 아마 여러분들도 밀레니얼일 것 같은데 이러한 이제 세대의 특징이 IT 기술에 능통하고 이제 좀 고학력의 이제 사람들이다라는 부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IT 기술을 가진 미팅 시스템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플랫폼들이 이제 이슈화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로 음식 낭비 요 부분은 제가 싱가포르 가서 직접 봤는데 싱가포르에서는 이제 되게 컨벤션의 문화적 수준이 저희보다 많이 앞서갑니다. 그래서 음식뿐만 아니라 종이도 최대한 쓰레기를 작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리플렛을 일절 나눠주지 않고 어플을 통해서 행사 전체 리플렛을 다 확인할 수 있게끔 이렇게 시스템도 되어 있고요. 음식 같은 경우도 이제 참가자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최대한 로스율이 작게끔 만든다거나 아니면 뭐 이제 먹다 남은 이제 뭐 와인이나 뭐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재가공을 해서 이제 뭐 빵을 만든다거나 뭐 이러한 기술들이 되게 활성화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1년에 벌어들이는 수입이 꽤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걸로 제가 그 세미나 때 들었습니다. 그래서 환경까지 생각하는 이러한 컨벤션은 정말 저희가 부산이 이제 싱가포르한테 한참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이 부분 또한 이제 트렌드로 부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브렉시트가 이제 떠올랐는데요. 브렉시트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를 했습니다. 뭐 그 단어를 이제 브렉시트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게 마이스가 국제적인 이제 회의고 국제적인 네트워크의 조직이다 보니까 EU에서 이제 영국이 빠져나갔다는 것은 굉장히 큰 핫 이슈인 거예요. 이렇게 많이 빠져나가면 이제 화폐에 대해서도 다시 이제 좀 재정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 외에 이제 뭐 비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또 변경이 많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브렉시트가 이제 키워드로 들어갔고요. 이거 참가자 경험입니다. 뭐 기억할 만한 경험과 좀 일맥상통한 부분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체험 컨텐츠에 대한 활성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개별 맞춤화가 있는데요. 뭐 개별 맞춤화는 말 그대로 이제 좀 더 소비자 니즈를 더 반영을 해서 충족시켜주는 컨텐츠를 지향하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AR, VR, AR, VR은 뭐 계속 발전될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AR, VR을 가지고 지금 많은 기술들이 왔습니다. 뭐 게임에만 접목되는 게 아니라 뭐 인테리어 하우스도 이제 가서 이제 제가 그 세미나 한번 들었는데 인테리어 그 하우스에 가서 이제 AR에 이제 고글을 끼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보면은 내 시선이 오래 머무면은 이게 무슨 재질로 됐고 얼마고 그 컬러는 뭐가 있고 이게 뭐 이제 같이 뜬다든지 이렇게 이제 또 구현이 된다고 하고요. 반대로 이제 시선 추적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시선이 어느 부분에 많이 머물렀는지 예를 들면은 뭐 싱크대였는데 이제 싱크대 상부에 있는 손잡이의 모양을 많이 봤는지 이런 걸 가지고 고객이 이 부분을 중요시 보니까는 다음 제품의 디자인할 때는 이 부분을 반영을 해야겠다. 이렇게 또 이제 그 소비자의 그 수요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10개의 트렌드가 2019년도의 트렌드였고 저희 나라도 사실 이 트렌드에 비춰봤을 때는 작년에도 이슈가 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스 글로벌 트렌드는 어떻게 앞으로 더 바뀌어갈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맞춤형 개별화의 미래라는 키워드로 나와 있는데요. 이제 기술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와서 더욱더 빠르게 발전을 할 거고, 모든 사람의 성향이 다르고 니즈가 달랐는데, 예전에는 이제 그러한 개인들이 맞춰야 되는 세상이었다면, 이제는 그 개인들의 성향을 이제 니즈를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만족해주는 개별 차별화 전략으로 다가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4가지 키워드가 있는데요. 데이터를 통한 개별화인데 이제 데이터 수집이 이제 기술의 발전으로 좀 더 용이해지다 보니 수집된 데이터 기반으로 참가자들의 니즈와 원칙을 파악을 하는 게 첫 번째 선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섬세화된 이제 섬세화 개별화 혹은 정보 보호의 악몽인데
안면 인식을 통한 참석자들의 감정 상태를 하는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편리하고 되게 좋은 기술이긴 하지만 반대로는 이게 너무 좀 잔인한 기술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 요즘 뭐 AI 면접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이제 뭐 그 화상 면접 많이 보셨을 건데 화상 면접을 하면은 AI가 여러분들의 근육의 움직임을 보고 이 사람의 감정을 파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긴장을 하고 있다든지 뭐 다양한 상태, 그러니까 면접자가 면접관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상태도 그대로 노출이 되는 시대에 산다라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양날의 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개인 맞춤 기술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참가객들이 지향해야 될 행동을 공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용인지가 안 되고 있습니다. 우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0년에 개별화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 또한 제가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인지는 못하겠지만 이제 개인의 니즈가 점점 더 주장이 세워지고 거기에 맞추려고 하는 이제 기업의 이제 노력이 들어간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PCO의 입장으로 보면은 되게 좀 까다롭고 일이 더 많아진다라고 봐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사람이 뭐 시간을 더 들여서 한다라는 개념보다는 기술이 발전하고 그만큼 좋은 플랫폼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서 그 플랫폼으로 행사를 운영하는 게 트렌드가 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첫 시간입니다.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마이스 글로벌 트렌드가 어떻게 변하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마 내년 초가 되면은 2020년에 글로벌 트렌드가 또 이제 페이퍼로 만들어지겠죠. 이 자료도 여러분들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들어가서 찾아보시면 아마 좀 마이스업을 준비하시기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첫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마이스 산업체에 대해서 이제 설문조사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좀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